이번 주말의 생각에서는 투자자라면 왜 반드시 홍콩을 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어떤 투자자는 위기가 닥치기 직전에 시장을 빠져나가고 기회가 찾아올 때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진입하는 것일까? 이것이 단순히 운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전에 언제나 미세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포착하고 해석하는 능력의 차이가 위기를 피하고 기회를 잡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홍콩 시장입니다. 홍콩은 단순한 아시아의 금융 허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시장은 글로벌 자본이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정교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자본의 흐름, 즉 돈의 방향이야말로 시장의 본질이며 홍콩은 그 방향 전환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의 동향에만 집중하며 안도감을 느끼지만 거대한 자금의 물결은 이미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홍콩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홍콩의 흐름을 매일 주시하는 습관은 시장에 큰 파도가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것은 운이 아니라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습관에서 비롯되며 그 신호가 가장 먼저 울리는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 시장이 글로벌 자본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이유는 그 구조적인 특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홍콩은 자본의 유출입이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이며 일일 거래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합니다. 글로벌 헤지펀드와 대규모 기관 투자가들이 아시아 전체나 신흥국 자산에 대한 투자 태도를 바꿀 때 가장 먼저 이용하는 창구가 바로 홍콩입니다. 이들은 위험을 줄이거나 늘려야 할 때 항상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접근이 용이한 시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데 홍콩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따라서 홍콩 시장의 수급 변화, 특히 거래 대금의 미세한 증감은 곧 글로벌 자본의 심리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뉴욕이나 런던보다 앞서 거래가 시작된다는 지리적, 시간적 이점 또한 중요합니다. 아시아 시장의 문을 여는 홍콩에서 나타난 자금의 움직임은 이후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른 시간대에 특정 섹터로 자금이 쏠리거나 빠져나가는 흐름이 포착되면 이는 단순한 지역적 현상을 넘어 24시간 움직이는 글로벌 자본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에 더해 홍콩 시장이 유독 미국 연준의 금리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그 핵심에는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키는 페그제가 있습니다. 이 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홍콩 통화 당국은 자본이 유출되거나 유입될 때마다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해야 하며 이는 홍콩의 단기 금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투자자들은 홍콩 달러를 팔고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미국 달러를 사들이려 합니다. 이 압력으로부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홍콩의 단기 금리는 미국 금리를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홍콩 금융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유동성 위축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되면 투자자들은 저금리의 달러를 빌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홍콩 자산을 매입하려는 캐리 트레이드에 나섭니다. 이 자금이 홍콩으로 밀려 들어오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자산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연준이 공식적으로 정책 변경을 발표하기 훨씬 이전부터 글로벌 자본은 금리 변화의 가능성을 선반영하여 홍콩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홍콩의 단기 금리와 유동성 변화를 주시하는 것은 연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과거 사례들을 복기해보면 홍콩 시장의 예측력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2015년 당시 시장은 연준의 첫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술렁이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홍콩 시장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뚜렷하게 유출되기 시작했고 특히 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한 금융주와 부동산 관련 종목이 거래 대금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금융주는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커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동산주는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금리 인상이라는 미래를 선제적으로 가격에 반영하며 홍콩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고 몇 달 뒤 중국과 신흥국 증시는 연쇄적인 하락을 겪었고 그 충격은 미국 시장에까지 미쳤습니다. 모든 파도의 전조는 홍콩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점화되기 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었지만 자금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테크주들이 서서히 약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술 섹터의 거래량이 점차 줄고 주가는 고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선 움직임이었습니다. 테크주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섹터입니다. 글로벌 자본은 미중 갈등이 기술 산업의 공급망과 미래 수익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미리 계산하고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홍콩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줄였던 것입니다. 이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미국 성장주 역시 큰 조정을 받았지만 그 시작은 홍콩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흐름은 홍콩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전 홍콩의 금융주와 소비주가 먼저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이는 홍콩이 여행, 소매, 금융 서비스와 같이 사람들의 이동과 소비 활동에 극도로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자마자 글로벌 자본은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을 홍콩에서 가장 먼저 위험 회피에 나섰습니다. 금융주는 대출 연체와 자금 경색 우려로, 소비주는 즉각적인 매출 감소 우려로 매도세가 집중되었습니다.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불과 몇 주 뒤 전 세계가 봉쇄에 들어가며 글로벌 증시가 역사적인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홍콩은 다시 한번 다가올 위기를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극적이었던 사례는 2021년과 2022년의 흐름입니다.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하기 거의 1년 전인 2021년 2월 홍콩의 테크주와 소비 관련 종목들은 이미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공식적으로 긴축 계획을 발표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자금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연준의 정책 전환 가능성을 미리 읽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에 민감한 테크주와 소비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거래 대금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위험 자산 회피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 흐름은 2022년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자 더욱 가팔라졌고 홍콩의 유동성 경색은 결국 미국과 유럽의 성장주가 같은 방향으로 폭락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홍콩 시장은 단순히 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의 미래 실적을 가늠하는 창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복잡한 아시아 공급망과 거대한 중국 소비 시장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 상장된 핵심 부품 공급업체나 중국 소비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화를 추적하면 이들 글로벌 기업의 미래를 뉴스나 공식 실적 발표보다 한 발 앞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에 상장된 주요 전자부품 기업의 주가가 약세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몇 달 뒤 애플의 생산 차질이나 판매 부진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있었고, 홍콩의 소비 관련 기업들의 약세가 장기화될 때 글로벌 명품 및 소매 기업들의 매출 둔화가 뒤따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시장은 이미 홍콩을 통해 그 변화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의 미세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뉴스를 접하더라도 어떤 이는 이미 행동을 마친 후이고 다른 이는 뒤늦게 반응합니다. 이 차이는 자금이 실제로 어디서 먼저 움직이는지를 아는가, 모르는가에서 발생합니다. 연준이 금리 정책을 발표하는 순간 이미 영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포지션 조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공식 발표를 보고 대응하는 투자자는 필연적으로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홍콩 시장을 보고 있던 투자자는 이미 몇 주 혹은 몇 달 전부터 다가올 변화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 시장에서 테크주와 소비주로 자금이 유입되고 거래 대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글로벌 자본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뢰 회복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처럼 이러한 흐름은 몇 주 뒤 미국과 유럽의 성장주 매수세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호를 먼저 읽고 포지션을 구축한 투자자와 나중에 뉴스가 보도될 때 추격 매수하는 투자자의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의 테크주가 힘을 잃고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자금이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홍콩에서 나타난 초기 신호를 바탕으로 미리 포지션을 줄이거나 방어적인 전략을 구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신호를 읽는 것은 특별하고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차트를 분석하거나 어려운 경제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단 10분 홍콩 시장의 핵심 지표들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거래 대금은 어떻게 변했는가? 자금은 테크주로 유입되었는가 아니면 금융주에서 빠져나갔는가? 홍콩 달러 환율은 안정적인가? 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확대되었는가 축소되었는가?
이런 작은 메모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금은 하루아침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미세한 변화가 며칠 몇 주에 걸쳐 이어지며 추세를 형성합니다. 이 흐름을 꾸준히 기록하고 관찰하는 투자자는 더 이상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미리 읽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홍콩 시장이 보내는 신호가 미래를 100% 보장하는 절대 법칙은 아닙니다. 과거에 반복된 강력한 패턴일 뿐이며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급격한 정책 변화가 등장하면 이 패턴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불확실성 속에서 승리의 확률을 높여가는 싸움입니다. 위기 전에 빠져나가고 기회가 올 때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호를 통해 자신의 성공 확률을 꾸준히 높여온 사람입니다. 홍콩 시장은 그 신호를 가장 먼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장은 늘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매일 읽는 사람만이 다음 파도에서 먼저 웃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한 채 뉴스가 전해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홍콩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거대한 변수를 빼놨다는 걸 이미 감지하셨을 겁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홍콩을 단순히 글로벌 유동성의 창으로만 보는 건 이 시장의 절반만 보는 겁니다. 현대 홍콩을 움직이는 또 다른 축, 바로 중국의 정책과 경제입니다. 미국의 자본과 중국의 정책이 충돌하고 뒤섞이는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본토와 홍콩은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며 그 차이는 어떤 투자 기회를 만들까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 주 주말의 생각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